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정재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 명태균 씨, 어떤 인물이고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제일 궁금한데요. 네, 우선 2022년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장면 잠시 보고 가시죠. 네, 이 장면을 보시면 명 씨도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고, 당시 명 씨와 가까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명 씨는 윤 대통령 내외 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김 여사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텔레그램도 직접 주고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모습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뒷자리와 앞자리 이렇게 가까운 모습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명 씨 그리고 김 여사 간의 직접적인 녹취나 텔레그램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해당 텔레그램을 직접 봤다라고 주장한 정치권 인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걸 들었다라고 주장한 인사도 존재는 합니다. 아, 직접 들었다. 명 씨와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이 지금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도에 언급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 모두 직접 입장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명태균 씨는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바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뭐 이런 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공천 대상자였던 김영선 전 의원은 저희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며칠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지역구를 놓고 겨뤘던 김종양 의원은 당시 상황 자체를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요. 2022년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7불사 회동을 했다고 하는 이준석 의원은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아닙니까? 녹취를 들어보면 일반인이 공천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걸로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풀리지 않는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명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공천 때인 5월 9일에 김영선 전 의원 측 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실제 곧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오후에 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일반인은 먼저 알 수가 없는 이 공천 결과 자체를 하루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올해 총선 때도 상황은 좀 비슷했습니다. 명 씨가 2월 18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역시 또 다른 김 전 의원 측 인사와 통화를 한 거고 이 통화에서 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이창 공천 배제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사한테 보여줘라고 하면서 기사를 좀 빨리 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김 전 의원이 김해 갑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키로 한 내용들의 기사들이 18일 밤에 쫙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해당 보도 자료에는 19일에 이 내용이 준비돼서 발표가 되려고 했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명 씨가 이 공천 결과를 2번이나 어떻게 사전에 먼저 알았는지는 명 씨가 고소를 한 만큼 경찰 수사 등에서 곧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뉴스토마토가 9월 첫 주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첫 보도를 냈을 때는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의 경우에는 오늘 따로 공식 입장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당내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해당 보도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조국 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면서 보도가 사실이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한 특검법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반발하며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총 8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4번째로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이달 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 때도 대통령 거부권 뒤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고 지역화폐법 역시 정부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제히 큰 혼란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전제 조건에 달지 말고 협의체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연 병원은 계획보다 많았고 응급실 환자는 적었다는 겁니다.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양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으며 협의체 참여를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협의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문의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9월 10일인가 한참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주시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전공의의 복귀 전망을 두고도 이견이 컸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직 전공의의 33%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다며 수련 환경이 변한다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본질을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수련병원엔 전공의가 없고 앞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배후 진료가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자리를 잡지 않고 있는 60% 우리 사직 전공의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회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일본도에 경찰 50명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취한 5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차가 오는데도 길 한가운데 멈췄다 몇 걸음 걷는 걸 반복합니다. 오른손에 든 커다란 비닐봉지는 축 처져 있습니다. 날 길이만 74cm, 전체 1m가 넘는 일본도가 들었습니다. 이 골목을 100m가량 비틀거리며 걷던 남성은 일본도를 들고 주택가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걸 본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 50여 명이 달려왔습니다. 이거 무슨 칼 들고 다녀서 경찰이 깔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압용 방패를 챙겨 들고 동네를 수색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신봉투 긴 거 들고 다닌 사람 봤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글쎄 긴 칼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들어오나 하고서는 선뜻했죠. 1시간여 만에 집에서 붙잡힌 남성은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본도를 압수했고 조만간 남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